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형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인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틀에 시꺼먼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쓸자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여수시 학동의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데 방 하나를 아예 손님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많이 생기니까 문을 못 열어놓게 해요. 소음은 더 심각합니다. 공사장으로부터 불과 1m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고시텔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다 퇴실하시고 방 보러 오신 분들도 소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여기서 거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방이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사장 현장에는 소음과 분진 측정기가 마련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받게 되지만 분진의 경우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전적으로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업체는 기존보다 강화된 1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놓고 입장이 갈려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객실 이용하는 제한하고 그리고 기타 보상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과하게. 시공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지난달에만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공사 작업 시간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오는 13일 국토관리청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석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순천역과 버스터미널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고 시 전역에 현수막을 달아 고향을 찾는 출향인과 시민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쓰일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출향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해 제작된 여수시의 웹드라마가 기대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7번째 여수시 웹드라마가 제작 공개됐는데 국제영화대에도 초청을 받는 등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면서 뉴미디어 시대에 최적화된 국제 관광 홍보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악공청에서 현재 여수 밤바다 버스킹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7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지개. 이 드라마는 올해 여수시가 자체 제작 공개한 웹드라마입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는 이번 작품 무지개까지 모두 7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직계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명, 동백 등 모든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여수의 유명 관광지나 지역의 숨은 명소를 드라마 속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설화 등까지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5에서 10분 분량, 4에서 5부작으로 제작돼 모바일 웹 컨텐츠에 익숙한 국내외 젊은 층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개 작품의 누적 조회수만 7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만들었던 동백이라는 작품은 지역의 아픔, 여순 사건을 다뤘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한 50여만 건 조회가 됐고 그 다음 고전망령이라는 작품이 한 160만 건, 작년에 제작됐던 윤슬이라는 작품이 한 460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단순히 지역 관광 컨텐츠 홍보를 넘어 작품성까지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 작품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 늑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국내외 유명 웹페스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7개 작품의 수상 실적만 13차례에 이릅니다. 2019년 스페인 빌바오 페스트에서 상을 받는 것을 토대로 각종 국제대회 LA라든지 마이애미 이런 부분에 공식 초청을 받고 있고, 올해 만들어진 무지개도 LA 페스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수시의 새로운 국제관광 홍보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이제 당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웹드라마. 여수시는 오는 11월 새로운 8번째 웹드라마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교육부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한의대 설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에서 당시 교육부 장관과 전남대 총장 등이 함께 협력한 이행 협약서를 공개하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통합 약속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이행 협약서에는 한의대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 캠퍼스에 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비행 공역에 있는 고흥군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항공센터에 이어 드론 비행과 실증의 최적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와 관련해 현재 고흥만에 건립된 드론센터에 14개 기업이 입주했고 8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자립화와 초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군비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드론 중심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드론 엑스포와 드론 라이트 쇼를 개최하고 드론 전문 학교를 신설하는 등 국내 드론 시장 선점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생활도자기 산업이 값싼 중국산과 유럽의 고급자기에 밀려 위기에 처한 지 오랜데요. 최근 기능성을 도자에 입히면서 경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범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오랜 기간 연구해온 첨단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것을 넘어 조리를 할 수 있는 내열자기입니다. 350도 이상의 열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지, 도자용 가공 점토를 개발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 가마 온도와 유약의 배합 비율까지 최적의 조합을 찾는 실험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인덕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내열자기까지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인덕션은 자기장에 반응하는 철 성분만 가진 이런 용기들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은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인덕션에도 반응하는 그런 내열자기를 지금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옛 기술을 현대자기에 접목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분청사기 파편에 남아있는 귀할 기법을 재해석해 지금의 자기에 입히고 있습니다. 이 도표는 공장 부근에 있는 신흥리에서 나오는 도표인데 그 분청사기를 현대관계에 맞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넘어 기능성 조리도구로 또 전통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시도가 우리나라 생활도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양시의 4차 긴급재난 생활비 지급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전체 지급 대상의 90%인 1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520여억 원의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생활비 신청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22개 시군의 선별진료소 47곳을 운영하고 광양 섬진강 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단과 진료, 처방이 가능한 도내 원스톱 의료기관은 168곳이 운영됩니다.
접수, 검사.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가 발생 1년 3개월여 만에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거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무고한 시민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 만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한 반면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를 맡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서모 씨, 공무부장 노모 씨, 안전부장 김모 씨에겐 최대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해체 계획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현대산업개발이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서와 다른 장비로 철거하고 건물 내부에 흙더미를 쌓으면서도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한해서만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불법 공사를 한 책임을 시공사나 시공사 직원에게 물을 순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중 해체 계획서 미준수,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을 두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SNS 대화방을 만들어 불법 공사를 공모한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 참사의 몸통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봐주기라는 겁니다. 거대 재벌에 대한 봐주기 판결로 결론이 남으로써 앞으로도 이런 참사를 과연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광주지법 박현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도 이를 막을 법적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학동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그 책임에서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만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출입국사무소가 태풍 복상 중 직원들의 회식 논란을 두고 격려차 예정된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무소 측은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고생해서 해당 과에서 단체로 자리를 한 것 같다며 여러 명이 하다 보니 회식이라고 표현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 출입국사무소 직원 13명은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던 5일 저녁 여수의 한 고깃집에서 2~3시간가량 회식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광양시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광양시는 성황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0%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의 향연 2022 여수 마린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2 여수 마린 페스티벌은 오는 16일 카약과 드래곤 보트 등 해양 레저 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시작으로 댄스와 힙합 그룹의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와 문화 공연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제10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전국 카약 대회와 제2회 여수 전국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도 함께 개최돼 선수들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공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까지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과
시설공사 계약 의뢰, 입찰 안내서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조달청은 조만간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1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